네, 시장과 특징주까지 보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작지만 강한 스몰캡 종목들을 찾아 성장 가치 분석하고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스몰캡 전략, 신한투자증권 김동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예, C큐브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크리에이션 오브 퀄리티 밸류. 그래서 사실 이제 빛의 특성을 이용하고 물질의 굴절을 이용해서 특수한 컬러 효과를 내는 소재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M&A가 된 기업이라고 하는데 주목하는 이유와 함께 M&A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우선 이제 화장품 쪽 수요가 좋은 상황이고 또 고부가가치이면서 어렵게 진입을 하는 게 자동차 쪽인데 그래서 실적이 일단 뒷받침이 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펄이라고 하는데요. 네. 마이카라는 기질에 따라서 천연 음모, 합성 음모, 글라스, 알루미나가 되겠는데 주로 합성 음모 쪽에 주력을 하고 있고 자동차용 매출 비중이 높고 고부가가치가 높은 알루미나 펄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매출 비중은 화장품이 41%, 자동차가 38%, 그리고 이제 기타 산업용이라든지 신규 알루미늄 페이스트가 이제 3% 정도 되겠는데 23년 3월에 창업자인 장기란 전 CEO가 또 지금 현재 공동 창업자였고 현재 CEO를 하고 있는 임광소 CEO 지분 그리고 자사주까지 포함해서 23년 1월에 매도 계약을 체결한다 하고 이제 공시를 했고 최종적으로는 8월 달에 체결해졌습니다. 자, 인수한 회사는 홍콩에 상장된 지주회사인 글로벌 신소재라는 중국계 기업이 되겠습니다. 총 42.5%를 취득했는데 계약 당시에 가격을 감안한 일부 현금과 주식 교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로벌 신소재 주식을 이제 교환으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는 19,954원 주당 단가였지만은 실제로 8월 달에는 신소재 글로벌 주가가 빠지면서 13,750원. 자, 요약하자면 13,750원에 홍콩 소재 지주 상장사인 글로벌 신소재가 43% 최대 주주 변경이 일어났다. 이런 측면입니다. 최대 주주 변경이 일어났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주요 산업 보니까 화장품, 자동차 이런 쪽인데요. 업황은 어떻고 향후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화장품은 기초 화장품보다는 색조, 컬러를 내는 색조 화장품이 주 수요 산업입니다. 사실 이제 19년에 매출 250억 정도, 매출 비중 56%까지 급증을 했다가 코로나 환경이 되니까 외출을 안 하니까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150억대까지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23년에 210억 원으로 일단 회복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커지면서 매출 비중은 41%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동안 OEM 업체 중심에서 로레알 같은 브랜드 업체로 좀 커나가고 있고 또 중국 업체의 향, 요즘 이제 뜨고 있는 중국 화장품 업계이기 때문에 이쪽 매출 진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화장품 매출이 견조할 거다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동차향입니다. 1위 업체가 이제 머크고 그다음에 선케미칼이라는 업체들이 이제 경쟁해서는 미국 업체가 되겠고 중국 업체가 경쟁하는 모습인데 머크가 수십 년간 독점해왔던 분야가 알루미나 펄이라는 이제 고부가가치 제품이었는데 2014년에 신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째 좀 돼가고 있는데 2018년에는 매출 비중이 5%였지만은 2023년에는 28%로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랬기 때문에 자동차용 매출 비중도 38%로 높아지고 있고 자동차는 EV, 전기차라는 신차가 계속되면서 역시 견조한 성장이 되면서 실적 호전을 주도하는 파트는 자동차가 될 거라는 측면입니다. 최근에 이 화장품주 상승과 함께 좀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쪽으로 최근에 매출 성장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최근 좀 주가 흐름은 좀 부진한 것 같긴 한데요. 실적과 함께 좀 주가 전망도 짚어주신다면요. 예, 이제 아무래도 중국 자본이 최대 주주가 됐다는 거는 소외주, 좀 할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19년 이후로 이제 회사가 IR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제 공식적으로 IR을 하면서 인수에 대한 또 비전에 대한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이게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규 사업으로 했던 알루미늄 페이스트라는 쪽이 일단 램프업, 일단 두 단위수 억대 매출이 좀 되고 있고 이게 칼라 알루미늄으로 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23년부터 요즘 이제 지정감사제가 한 이슈인데요. 네. 지정감사가 되면서 재고 자산에 대해서 평가 손실을 크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인수한 회사는 글로벌 탑3가 되는 이 분야 업계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향 화장품 쪽이라든지 또 원자재 소싱 측면에서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입니다. 종합적으로 실적을 본다면 19년에 450억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 77억을 기록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코로나 시기에 어려웠고 23년에는 어려운 가운데도 매출이 500억을 돌파했고 25년에는 600억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면서 25년에는 영업이익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국계 자본이지만은 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전략에서 드러날 거고 충북의 진천에 소재한 한국 기업입니다. 또 중국 업체의 경우에는 지금 최대 주주의 경우에는 대량 생산하는 저부가가치 산업용이고 또 CQ부는 또 고부가가치 쪽이기 때문에 또 브랜드 향을 쪽에서 가기 때문에 아마 듀얼 전략을 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고 주가는 철저하게 바닥권입니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회사가 인수 전략이라든지 비전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화장품하고 자동차 관련 특수한 소재주고 주가는 바텀업에서 피싱할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C큐브 알아보고 오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몰캡 전략 두 번째로 준비하신 종목 어떤 기업인가요? 예, 아미코젠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아미코젠은 바이오 의약품의 소재를 국산화하는 기업으로 증시도 증시지만은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계에 커다랗게 좀 관심이 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유전자 진화하고 효소 고정화라는 기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자, 20년부터 우리나라의 바이오 의약품 소재를 국산화해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을 하면서 이게 이제 추진을 해왔고, 이제 흔히 말하면 꿈이 이제 실현이 되는 시기다. 자, 실현이 되는 시기인데 공장이 완공이 되는 측면이고, 이 공장 완공을 통해서 회사는 2030년 좀 머나멀 수 있지만 비전을 밝혔습니다. 매출액 1조 2천억, 영업이익률 20%인데 이 회사가 갓 흑자전하는 회사가 영업이익률 20%가 되는 측면은 역시 바이오 의약 소재 쪽이고 이쪽 매출을 50% 정도를 보기 때문에 성장의 드라이브가 아미코젠은 바이오 의약품 소재고 이게 막 시작을 해서 본격화 될 거라는 측면이죠. 바이오 의약 소재 쪽으로 막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고 진단해 주셨고, 최근에 이제 송도에 뭐 공장을 준공했다는 뭐 소식도 들리는, 공장 준공을 승인 받았다는 뭐 소식도 들렸고, 바이오 소재 국산화 사업 쪽 가속화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셀트리온 그리고 이제 많은 바이오 제약사들이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동물 세포를 배양하는 단계, 그리고 분리를 하고 정제를 해서 제조하는 4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 배양 단계에 필요한 거는 배지라는 것입니다. 동물 세포를 배양하는 일종의 먹이죠. 사실은 전체적으로 바이오 의약품의 생산 원가 중에서 가장 높은 분야가 되겠고, 또 정제 공정에서는 레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동시에 배지하고 레지 공장을 국산화를 합니다. 자, 일단은 글로벌 우리나라 업체들 바이오 의약품이 세계화를 나가고 있는데 네. 소재는 전부 글로벌 4개 회사가 장악을 하고 있는 사입니다. 이게 국산화한다는 측면에서 큽니다. 자, 두 가지를 나눠 본다면 우선 이제 배지 공장은 송도입니다. 네. 배지 공장은 송도고 미국의 아티아 바이오라는 회사하고 기술 도입도 했고 JV도 했고 또 삼성 셀트리온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국책 산업 환경에서 제품 개발을 끝내고 3월 달에 송도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 2개월 정도 램프업 되면서 아마 2분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들어갈 거로 보이고, 또 정제 공장에 필요한 레진은 여수 공장이 되겠고요. 5월 달에 공장 완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부가가치는 배지 쪽이 더 높겠지만은 진입은 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 우선적으로 레진 쪽의 매출, 그래서 1분기, 2분기에 2개 공장이 완공이 됐고 이게 2분기,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네. 이제 20년부터 준비해왔다는 실적이 이제 반영될 거다는 측면이다. 이 양쪽 매출을 조심스럽게 24년에는 72억 정도, 25년에는 144억,
그리고 26년에는 260억 정도 보고 있고 좀 긴 흐름에서 본다면 2030년에는 4천억 정도 이 분야 매출이 되고 당연히 고부가가치이기 때문에 네. 수익성에 크게 기여할 거다 이런 측면입니다. 1, 2분기에 그 공장이 완공됐고 실적에 곧 반영될 거다. 레진과 배지 국산화로 실적 개선 전망이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아미코제 실적 그리고 뭐 투자 전략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예, 실적이 이제 거의 1,000억 원 초반대 매출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23년에 1,600억 정도, 그래서 1,50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당연히 중국 법인이 있는데 중국 법인의 실적 호조가 된 영향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연결로 3년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자, 24년에는 1,800억 정도 매출, 25년은 2,100억.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신규 매출이 크게 가세가 되는 26년에는 2,500억 정도가 되면서 영업이익률 250억 정도, 10% 정도 영업이익률 되지 않을까 이거고 좀 계략적으로 추정한다면 2030년에 회사는 1조 2천억 매출에 2,4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보고 있지만은 조심스럽게 저희가 계략적 추정하면은 7천억 정도 매출에 네. 1,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국산화를 통해서 바이오 의약품 소재 국산화를 했고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네. 지금 회사 시총이 4천억을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지금 따지는 것보다는 23년에 영업이익이 20억 가특자 전환했고 금년에 100억, 내년에 170억, 250 적극적으로 성장이 나타나는 측면이 보일 거고 또 공장 가동과 더불어서 완공 또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이 충분히 주가를 다시 평가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입니다. 장기 유망한 K바이오의 소재주지만은 한 가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은 이 성장의 투자를 위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게 4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 전환 가격이 공교롭게도 8,037원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성장을 위한 투자가 전환사채로 연결됐지만 이게 소화가 되면서 자기 자본이 되고 또 신규 사업 매출이 가세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회사로 탈바꿈할 그런 바이오 의약품의 소재주다 이런 측면입니다. 바이오 소재 국산화로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고 주가는 보니까 8,000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난달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더라고요. 네, 오늘 그 스몰캡 전략 C큐브와 아미코젠 살펴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김동준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